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주경제신문 논설위원 이승재입니다. 저희 아주경제신문과 아주닷컴엔 매일매일 무수히 많은 기사들을 저희가 내보내고 있습니다. 새로운 뉴스 그리고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정보들 최대한 많이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기사 말고 칼럼도 있습니다. 칼럼은 각계각층의 전문가들과 기자 생활을 오래 하신 논설위원 그리고 논설 고문님들이 쓰시는 아주 깊이 있는 글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글을 너무 글로만 그치기에는 좀 아쉬운 측면이 좀 있어요. 그 뒷얘기들이나 다양한 그런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 그런 칼럼의 주제들, 소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주경제 논설실에서 아주경제 논설실 칼럼 토크라는 그런 그 방송 프로그램을 오늘부터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으로요. 지난 6월 26일자에 6.25 관련해서 미국의 여성 종군 기자 마가릿 히긴스에 대한 칼럼을 쓰신 김세원 논설 고문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바로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네. 히긴스 기자 어떻게 기자가 됐는지부터 먼저 좀 알려주시죠. 네, 이 히긴스 기자는요, 출생부터가 국제적인 특파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는 국제무역을 하시는 사업가였고요. 엄마는 프랑스 사람인데 홍콩에서 태어나서 프랑스로 가서 중학교까지 다녔다고 합니다. 그래서 12살까지는 중국어하고 불어만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 후에 미국으로 이제 비로소 건너가서 캘리포니아 UC 버클리 대학과 그 다음에 뉴욕으로 다시 옮겨서 컬럼비아대 대학원 저널리즘을 이제 전공을 하고요. 석사 학위를 받은 1942년 그 해에 그 당시 아주 유명했던 뉴욕 헤럴드 트리뷴의 기자로 입사를 하게 됩니다. 뉴욕 타임즈, 지금의 그 유명한 뉴욕 타임즈의 라이벌 신문이었잖아요, 거기가? 네, 굉장히 유명한 신문이었는데 지금은 현재는 없습니다만. 그렇죠. 그러니까 1920년생이니까 1942년, 그러니까 만 22살에 기자 생활을 시작을 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런던으로 갔다면서요? 네, 1944년에 이 사람이 불어를 할 줄 안다는 게 사실은 발탁의 주요 배경이었죠. 그래서 24살 나이에 2차 대전 말기에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취재를 하게 됩니다. 히긴스 기자는 그냥 공보장교가 불러주는 브리핑 내용을 그대로 받아 적는 게 아니라 같이 뛰는 아주 대표적인 기자여서 노르망디 상륙 작전 때도 같이 해병대원들과 같이 상륙하는 투혼 이런 것들을 보이게 되죠. 보통 종군 기자하면 전쟁 지역에 막 총탄과 포탄이 막 오고 가는 그 가운데 있을 걸로 많은 분들이 생각하지만 실제로 공보 담당 장교들과 같이 이렇게 좀 안전한 데로만 찾아다니는 경우가 좀 많지 않습니까, 사실? 대부분은 좀 그렇다고 말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은 정말 몸을 던져서 정말 발로 뛰는 전쟁 현장을 뛰었던 종군 기자. 네, 그래서 상륙하자마자 이제 상대 쪽에서 아주 반격에 나섰는데요. 그래서 다 드러눕게 됐는데 어떤 군인이 여자인 줄 모르고 그 배를 밟았다.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여기자라는 사실에 굉장히 놀랐다.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굉장히 흔치 않은 그런 상황이었겠군요. 그 상황이. 자, 그러면 일단은 결혼도 하고 그 일생이 어떤지를 조금 먼저 간략하게 알아보고 그 다음에 종군 기자 활약상은 조금 더 다음 질문에서 좀 제가 여쭤볼게요. 결혼과 일생 어땠습니까? 그래서 1942년부터 1965년까지 한 24년 기자 생활을 했는데요. 1947년에 베를린으로, 런던에서 베를린으로 갔죠. 독일로. 베를린 특파원으로 일을 할 때 거기에 주둔했던 미 공군의 정보국장과 윌리엄 홀이라는 사람인데 결혼을 하는데 이 결혼이 또 쉽진 않았습니다. 우선 13살 연상이었고요. 이 사람이 미국 본국에 자녀가 4명이나 되는 유부남이었습니다. 1952년에 결혼을 해서 일남일녀를 두게 됩니다. 그리고 기자 생활을 하고 여러 군데 전쟁 취재를 가다가 1965년 베트남 여행을 갔다 감염된 풍토병으로 인해서 워싱턴 DC에 있는 육군병원에 수송되고요. 수송된 후 1966년 1월에
45세를 일기로 사망했습니다. 젊을 때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거군요. 네, 45이면 젊은 나이죠. 네. 근데 또 어떻게 보면 인상적인 게 그 워싱턴 DC에 있는 알링턴 국립묘지에 묻혔다면서요? 네, 네, 그렇습니다. 기자가 어떻게 국립묘지에 묻힐 수 있죠? 이미 이 사람의 공적을 인정을 했죠. 그래서 미 해병대 같은 경우에는 예비 장교라고 하는 그런 칭호도 부여하고 일종의 명예 군인. 명예 군인으로요. 그런 자격으로 네. 국립묘지에 묻혔군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그 종군 기자 활동을 어떤 활동을 했는지를 좀 알아볼까요? 그러면 1942년부터 65년까지 24년 했는데 전쟁 현장을 찾은 게 엄청나게 많네요, 보니까. 예, 먼저 2차 세계대전 1944년에서 45년까지 취재를 했을 거고요. 베를린에서 그 전후의 이야기들 하겠죠. 그다음에 한국 전쟁 한 6개월 정도 취재를 했고요. 그다음에 한국 전쟁이 끝난 뒤에는 1953년 54년은 베트남전에 가서 또 취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1961년에는 콩고 내전 거길 또 가서 취재를 하게 되고요. 네. 유럽과 아시아, 아프리카를 다 누비고 다닌 종군 기자네요. 네, 맞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럼 한국 전쟁 종군 기자 당시의 어떤 얘기를 조금 더 여쭤보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다 이제 또 한국 전쟁 종군 기자로 또 오게 됐어요? 2차 세계 대전 후에는 유럽에 있다가 뉴욕 헤럴드 트리뷴이요. 또 이 사람이 중국어 실력이 유창한 걸 높이 산 겁니다. 그래서 1949년에 모택 이제 종산 정권이 중국에 들어서게 되니까 그 다음해인 1950년 5월 말에 이 사람을 극동 특파원 겸 도쿄 지국장으로 발령을 내고요. 임명을 해서 그래서 6월 21일에 도쿄로 부임하게 됩니다. 1950년 6월 21일이요. 네. 그리고 이제 아시다시피 바로 온지 발령받은 지 나흘 만에 6.25 전쟁이 발발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6월 27일 미국 군용기를 타고 그 당시에 뭐 뉴욕 타임스라든가 시카고 데일리 뉴스라든가 타임 이런 특파원들과 함께 한국 땅을 밟게 됩니다. 그러니까 도쿄 특파원들이 한국전 발발하자마자 6월 27일 날 군용기 편으로 서울에 들어올 때 이제 같이 오게 됐군요. 같이 온 거죠. 네. 자, 오자마자 그럼 엄청나게 기사를 또 썼던 걸로 제가 공민 칼럼에 나와 있던데요. 자, 어떤 기사를 썼습니까? 네, 이분이 6월 27일부터 12월 말까지 한 6개월 정도 한반도의 최전선에서 군인들하고 생사고락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했던 게 한강 인도교 폭파, 서울 함락, 그다음에 미 지상군 이제 투입 결정. 이거는 이제 아주 나중에 특종으로 밝혀지지만, 그다음에 미군이 이제 투입돼서 첫 번째 교전이었던 스미스 특수부대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오산 전투가 있었는데 그걸 그 패배도 썼고요. 그다음에 낙동강 전선을 사수했던 이야기며 부산의 방어전, 그다음에 인천 상륙 작전도 현장에서 취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 수복, 압록당까지 연합군이 북진한 거, 그다음에 장진호 전투 굉장히 유명하고요. 흥남 철수 뭐 이런 것들을 연달아 보도를 하게 됩니다. 사실 한국 전쟁이 이제 1953년 7월 27일에 그 휴전협정 이루어지기 전까지 1950년 그 말까지가 제일 치열한 기간이었지 않습니까? 그 기간 동안에 일어났던 정말 큰 사건들을 다 취재를 했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 인천 상륙 작전 같은 경우에는 상륙정을 해병들하고 같이 타고 그래요? 네, 인천 해안에 상륙하니까 아무래도 시각이 다르겠죠. 그 느끼는 그 현장에서 느끼는 감정 뭐 이런 것들이 아주 생생하겠죠. 그 중에서 그 썼던 히긴스 기자가 썼던 기사 중에 앞거는 그 메가더 사령관 단독 인터뷰였죠. 어떻게 그렇게 경력이 많지 않은 기자가 메가더 총사령관을 인터뷰를 단독으로 했는지 어떻게 그렇게 하게 된 겁니까? 처음에는 기사 송고를 어떻게 했냐면 통신시설이 다 파괴되고 별로 많지도 않았겠죠. 국제적인 어떤 그런 시설들은. 그러다 보니까 미 군용기 편으로 이제 일본 공군기지에 가서 송고를 하고 29일 날 6월 29일이죠. 50년 6월 29일 수원으로 돌아왔는데 비행장에 이렇게 딱 내리고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보던 미 극동군 총사령관인 그 메가더 장군의
그 전용기 이름이 바탄이라고 하는데 그게 보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여기 전선 시차를 나왔구나라고 해서 이제 그거를 활주로에 주저앉아서 막 타자를 치고 있는데 메가더는 그때 어떤 상황이냐면 한 반나절 동안 이 전선을 한번 쫙 돌아본 거죠. 한간 방아선을 돌아본 다음에 이거 안 되겠다. 그리고 이제 비행기를 타고 돌아가려는 일본 도쿄로 돌아가려는 그런 참인데 젊은 여기자가 그 열심히 타자기를 두드리는 걸 보고 말을 걸게 되고 그러면 당신도 도쿄로 이 저기 기사 선고를 위해서 가야 된다면 내 비행기 타고 가겠냐고 제안을 하죠. 근데 사실 이 메가더 장군을 사령관을 수행해서 취재했던 당시의 기자들은 도쿄의 지국장들이요. 4대 통신, AP, UPI, INS, 그 다음에 로이터 같은 이런 지국장들이 수행을 하고 오로지 그들만이 전용기를 탈 수 있었는데 갑자기 그런 제안을 받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거기를 탔죠.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거기서 이제 기사를 가다듬고 있었겠죠. 근데 그 사령관의 부관이 오더니 당신이 단독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만나려면 만나보겠느냐고. 근데 뭐 마다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바로 뭐냐면 메가더가 도쿄에 도착하는 대로 트루만 대통령에게 미 지상군을 파견해 달라고 건의를 하겠다라는 이 내용을 단독 보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6.25 전쟁, 한국 전쟁 초기에 미군이 바로 미군을 파견한 게 아니라 계속 밀리다가 그리고 그 상황을 메가더 사령관이 보고 안 되겠다. 자, 미군 본토와 세계 전역에 있는 주요 미군들을 한국전에 투입을 해야 되겠다라고 엄청난 결정을 내린 거를 히긴스 기자한테 인터뷰를 하면서 얘기를 했고 그게 맞습니다. 세계적인 특종이 됐다는 말씀이죠. 자, 그렇게 왕성한 그리고 적극적인 그리고 전쟁 현장을 그 취재한 히긴스 기자가 그렇게 취재 활동을 하고 그다음 귀국을 해서 쓴 책이 굉장히 또 역작을 또 책을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그 책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시죠. 1950년 말까지 한국에 있다가 그렇죠. 귀국하기가 무섭게 그 자기가 그동안에 선고했던 기사들 그 다음에 메모들을 정리해서 바로 다음 해인 1951년 초에 제목이 한국전쟁 여성전쟁 특파원 보고서라고 하는 책을 펴냈는데요. 이것은 한국전쟁에 관한 세계 최초의 현장 루퍼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한국전쟁에 대한 보도하고 이 책 덕분에 1951년 그 해에 퓰리처상을 여성으로서는 처음으로 수상하게 되죠. 여성 처음 수상자예요? 네, 여성은 처음입니다. 보통 이제 일반 분들은 잘 모르시지만 기자들 사이에서 퓰리처상이라 하면 미국의 언론 매체에 나오는 기사를 대상으로 이제 주는 미국 기자들이 받는 노벨상 같은 거잖아요. 네, 작가들도 사실은 좀 해당은 됩니다. 그래서 노벨상에 해당하는 것이죠. 첫 여기자였군요. 첫 퓰리처상을 여성. 받은. 에피소드들도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기사에 또 못 쓰신 부분도 있고 쓰신 부분도 있는데 재밌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다고요. 그 히긴스 기자가 그 종군 기자로 할 때. 뭐 아주 희귀한 하나뿐인 여성 종군 기자는 아니었습니다만 정말 그 전장에서 생사고록을 같이 하면서 이렇게 있었던 취재 보도를 했던 사람은 아마 거의 유일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뭐 에피소드가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제 이 사진을 보면요, 메가더 그 사령관하고 같이 찍은 거 보면 키가 거의 비슷합니다. 키도 굉장히 그래요? 크고 아름다운 여성이기도 한데 이 사람이 늘 군복을 입고 다녔습니다. 근데 이제 군화를 신지는 않고요. 운동화에다가 그 군복을 입고 다녔는데 그 군복 호주머니에는 이제 수첩하고 볼펜이 있고 가방의 필수품이 이제 뭐냐 봤더니 타자기, 그 다음에 칫솔, 손수건, 그 다음에 립스틱, 그 다음에 재밌는 거는 살충제입니다. 아무래도 전쟁 기간 동안에 뭐 시신들도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뭐 문제들이 그 벌레들도 많았겠죠. 여름이었었잖아요. 또 그래서 이 사람은 그거를 가지고 이제 전장을 누비면서
주로 밤늦게까지 취재를 하다가 군인들이 뭐 이렇게 쓰러져 자고 있는데 거기 틈새에 옷 입은 채로 이제 그 조미약이나 살충제를 뿌리고 그 사이에 들어가서 이제 자고 다음날 근데 일어나 보니까 여자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 중에 히긴스 기자하고 자지 않은 사람이 별로 없다 이런 이제 우스갯소리도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화장실 얘기도 있다면서요? 네, 정말 재미있는 게 초대 미8군 그 사령관이 워커라고 하는 중장이었는데요. 그분이 이 히긴스 기자를 굉장히 미워했습니다. 만약에 이 여기자가 어떻게 전선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경우에 자기 비난이 자기한테로 다 올 거고요. 굉장히 객관적인 보도를 했기 때문에 미군의 불리한 이야기들도 좀 썼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핑계는 전선에는 여성을 위한 편의시설 그게 없기 때문에 당신은 여기서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일본으로 추방을 해버립니다. 네, 굉장히 이상한 그래요? 이유죠. 이유는 추방을 했군요. 네, 추방을 했는데 가만히 있을 히긴스 기자가 아니죠. 바로 메가다한테 가서 편의 시설이 없다 그러는데 나는 원래 이런 덤불 뒤에서도 일을 굉장히 잘 본다. 근데 한국의 지형을 보니까 나무 덤불이 사방에 나무 덤불 있더라. 많다. 아무 문제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다. 사실 이제 워커 중장이 쫓아낸 거를 그 워커 중장의 상관인 메가더 사령관을 찾아가서 일종의 그 민원을 한 거죠. 이건 억울하다. 그래서 다시 이제 온 거군요. 네, 오자마자 바로 또 낙동강 전선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제가 이제 그 고문님 칼럼 중에 제일 인상 깊게 그 새롭게 배웠던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해병대 하면은 귀신 잡는 해병 이 말이 제일 그래도 귀에 쏙 박히고 그 기억이 나는 그런 일종의 단어인데 귀신 잡는 해병이라는 말을 히긴스 기자가 처음으로 썼다면서요? 네, 그것이 날짜도 정확하게 나와 있죠. 신문 기사로. 네, 신문 기사에. 뉴욕 헤럴드 트리뷴에 1950년 8월 23일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면 한국 해병대 일개 중대가 거제도에서 이제 통영 상륙 작전을 펼치는 거죠. 전선이 밀려가지고 이제 거의 그 낙동강 거기까지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해병대 일개 중대가 북한국 대대 병력을 완전히 괴멸시킨 그런 공적을 소개하면서 귀신도 잡을 수 있는 해병이다라는 표현을 이제 사용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 이제 같은 여기자로서 뭐 저희가 이제 기자를 남기자 여기자 그렇게 구분하는 거는 이제 시대착오적인 그런 그 용어지만 1950년대만 해도 그런 젊은 여기자가 전쟁 현장에 있다는 거에 대해서 이건 굉장히 희귀종으로 여겨졌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 고모님도 같은 여성 입장에서 좀 남다른 감의 느낌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사실 파리 특파원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게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지만 종군 기자를 할 수 있었던 그런 기회는 없었습니다만 그게 20년 전이어서 당시에 보면 통신 시설이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즉시 기사를 송고해야 되는데 이 히긴스 기자의 얘기에 보면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내가 그냥 죽을 뻔했다. 이래서 정말 걱정됐다가 아니라 중요한 건 데드라인이 바로 코앞인데 이걸 어떻게 보낼 것인가에 대해서 너무나 신경을 많이 쓰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래서 제 20년 전에 제 모습하고 약간 오버랩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핸드폰도 없을 때고 스마트폰도 없을 때고 그렇죠? 스마트폰이 없으니까요. 그 호텔에 그 바닥에 그 마루장을 뜯어가지고 거기서 전화선을 이렇게 어떻게 연결해가지고 PC하고 뭐 그런 본의 아니게 엔지니어가 될 수밖에 없었던 뭐 그런 상황인데요. 그리고 또 하나 이분은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여자가 오면 안 돼요. 여자라서. 그러니까 이분은 나는 여자가 아니고 기자다.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하는데 그것도 제가 그 기자 생활을 시작했던 80년대 중반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게 합니다. 지금은 여기자들의 숫자가 굉장히 많았지만 그때는 아마 언론사마다 5%도 채 안 됐으리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분 고모님께서 동아일보 입사하셨을 때 여기자 몇 명이 있었어요? 그 편집국에는 편집국 기자로 기자가 3명 있었습니다. 3명. 전 네 번째로 입사하신 거예요? 그런데 전체 기자로 치면 한 200명 됐었죠. 200명 중에 4명. 여기자는 4명 있었을 시기.
네, 네. 지금과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죠. 그쵸? 예, 그래서 보면 뭐 차별과 편견도 굉장히 많지만 또 잘 활용하면 네, 또 특종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찾아낼 수 있는 네, 그랬던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김세원 고문님께서는 그 히긴스 기자를 가상 인터뷰 형식으로 칼럼을 쓰셨어요. 굉장히 재밌으니까 안 읽어보신 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오늘 첫 시간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아주경제 논설실 칼럼 토크, 다음에는 더 재밌고 의미 있고 보람 있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